얼마 전에 무쏘 EV 가격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영상을 내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못 받을 거란 전망이 꽤 많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선례들도 대부분 그랬고, 요즘은 또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고, 가격에 대해 비판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표에 보이는 표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었는데,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꽤 많이 받는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주행을 해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납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본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외인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인 시승기에 앞서서 시승행사에서 본 무쏘 EV는 어땠고, 제가 이 주장을 철회할 정도로 강력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무쏘 EV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4천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일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배터리 효율이 좋게 나올 거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나온 가격표가 다소 강력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고 보조금만 652만원에 달하고요. 지자체 보조금도 평균적으로 적은 서울시도 186만원 정도, 경기도나 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치면 200만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총 보조금이 적게는 840만원 정도, 많게는 900에서 1000만원도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실구매 가격이 확 떨어지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스포티지보다 큰 토레스 기반의 픽업 트럭이면서 여기에 적재 공간과 실내 공간을 위해서 휠베이스도 무려 47cm나 늘렸으니 이 정도 급의 전기차를 생각한다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확정된 가격표를 보면 토레스 EVX처럼 사실상 모든 옵션을 기본 트림에 다 넣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KGM에서 가장 열심히 밀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판매량은 시장 파이 차이가 있어서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차에 약간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건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 뒤로 출시될 차들이 꽤 굵직합니다. 그래서 승차감 개선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부품을 아예 싹 바꿀 정도로 했다고 하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각도 같은 것도 타스마는 30도, 무쏘는 최대 32도, 이런 수치들만 봐도 경쟁 브랜드를 이번엔 제대로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걸 실제 탑승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중요한 건데, 실제로 시승행사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모노코크 차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승차감 좋은 SUV를 타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픽업 트럭은 프레임 바디에 후륜 판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특유의 승차감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으면 뒤가 나중에 따라오는 것 같으면서 충격 흡수를 뭔가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타스만에도 당연히 있고 무쏘 스포츠나 무쏘 칸에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모노코크 차체라 그런 것도 있고 판스프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히 큰 몫을 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큰 경쟁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픽업 트럭은 프레임 자체가 질리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픽업 트럭 노하우입니다. 우선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로 제공되죠. 전륜구동 모델은 모터 하나가 207마력 34.7토크를 발휘하고, 사륜구동 모델은 모터 두 개가 총 414마력 69.3토크를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KGM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원 수치고요. 실제로 전륜구동 모델도 꽤 잘 나갑니다. 당연히 테슬라만큼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 중에선 가장 빠를 겁니다. 여기에 픽업 트럭 노하우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날 타스만도 같이 타볼 수 있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타스만도 잘 만든 차는 맞습니다. 당연히 연구 개발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다만 시동을 걸었을 때 켜지는 적재함 램프, 이건 시동이 꺼졌을 때도 켜지게 되면 누군가 장난으로 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재함 리프트도 타스만과 다르게 무쏘 EV는 가스 리프트가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가볍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이런 자잘한 디테일에서 그래도 픽업 트럭을 오래 만든 브랜드는 뭔가 다르긴 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모노코크 차체이긴 하지만 이게 어쩌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선 시승행사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나 기자분들이 좋게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 평가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모노코크 픽업 트럭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적재하기 좋은가, 견인하기 좋은가, 이런 거겠죠. 이건 그냥 무쏘 스포츠의 데이터랑 비교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넥선 스포츠의 이름이 최근에 무쏘 스포츠, 무쏘
무쏘 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나름 비하인드 스토리랑 앞으로의 계획에 흥미로운 게 많아서 조만간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쏘 스포츠는 프레임 차체잖아요. 그런데 최대 적재 가능 무게는 무쏘 EV와 동일한 500kg입니다. 아니 무쏘 스포츠는 프레임 바디고 무쏘 EV는 모노코크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간단합니다. 차체 보강을 그만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반 강이 19%, 고장력 강이 34%, 초고장력 강이 47%, 즉 고장력 강이 총 81%나 돼서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수식어가 붙고요. 특히 모노코크 픽업 트럭은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차체 뒤쪽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후된 차들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무쏘 EV는 이 문제를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예컨대 물건을 실어요. 그럼 무게만큼 차체가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2에서 4km 정도를 주행하면 서스펜션 펌핑 기능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뒤쪽 높이가 올라가고 주행 조건이나 노면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이가 정상적인 위치를 찾으면 추가로 펌핑 기능 작동을 하지 않고요. 수평 상태를 유지합니다. 동시에 승차감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니 일반 댐퍼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고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기능이라 조만간 시승기에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차에 관심 많은 분들은 혼다 리치 라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얘도 모노코크 픽업 트럭이면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차가 왜 실패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 얘가 뭐 차체 강성이 떨어지거나 적재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극단적으로 차체가 휘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실패의 요인 중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픽업 트럭은 그냥 F150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도 커야 하고 디자인도 웅장해야 하고 프레임 차체를 쓰면서 적재와 견인 능력은 통나무를 실어도 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치 라인은 여기서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픽업 트럭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사실 생긴 것만 봐도 잘 팔리게 생기진 않았고요. 즉 시장하고 맞지 않은 탓이 컸다는 거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이나 외건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토레스급의 통나무를 실어 나를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승차감 좋고 실용적인 차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적재 능력을 원한다면 무쏘 칸이나 포터로 가겠죠. 이건 숫자로 보면 쉬운 게 무쏘 EV 트림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기본 트림이 저렴해서 더 많이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싼 블랙 엣지 트림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차감 좋고 실용적인 차라는 한국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기준을 충족하니까 돈을 더 지불하고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들은 판단한 거죠. 물론 월 판매량은 KGM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티언대처럼 초기 생산 물량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전해 들었으니 이건 차차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우선 짐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 도심 주행이 많다, 또는 회사차로 쓰는데 짐을 많이 실어 나르는 회사가 아니다, 그럼 그냥 전륜 모델 기본 트림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확정된 가격표를 볼까요? 토레스 EVX처럼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 사양입니다. 여기서 옵션을 더 넣고 싶다면 옵션 가격을 120만원 선에서 끊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만 넣거나 여기에 썬루프까지만 추가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퀄리티가 꽤 높아서 이거 하나만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옵션 없이 기본 트림으로 사면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 포함 3,962만원이고요. 옵션가 120만원이어도 4,100만원을 안 넘습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치면 3,800만원 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나는 짐을 많이 실어야 한다, 그럼 그냥 기본 트림에 사륜구동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사륜구동을 추가하면 서울시 기준 보조금 포함 4,200만원 선에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셀프 레벨라이저도 같이 따라오니까 딱 목적에 맞는 차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심 주행 위주면 토레스 EVX도 있고 얘가 더 저렴한데 굳이 픽업 트럭을 사야 하냐는 거죠. 사실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차의 만듦새를 생각한다면 토레스 EVX보단 무쏘 EV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가던가요. 이건 그냥 직접 시승을 해보는 게 빠른데 확실히 여러가지 보강도 하고 부품도 바꾸고 한 덕에 승차감이나 정숙성에서부터 차이가 꽤 큽니다. 이런 차이로 EVX 대신 선택할 명분을 줬다는 건 칭찬해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리나 2.0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버전이 완전 새롭게 올라간 건데 꽤 괜찮습니다. 이전보다 사용하기 편해진 건 확실하고요. 무쏘 EV는 또 스티어링 휠에 오토홀드랑 즐겨찾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 자체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아직까진 느립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모든 게 완벽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알파인 오디오 옵션은 안 넣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취향 한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피커는 좋은 걸 써야 한다는 건데 하다못해 내비를 듣더라도 매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왕 차를 사는 거 스피커 정도는 옵션을 무조건 넣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차들 모두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차를 시승할 때 꼭 테스트해 보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무쏘 EV는 알파인 오디오 옵션을 굳이 넣어야 할까 싶습니다. 62만원짜리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이 차만 픽업 트럭이라 출력이 좋은 우퍼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출력이 너무 낮은 스피커가 들어간 건지 베이스
베이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스피커 옵션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둥둥거리는 베이스 때문이거나 아예 베이스랑 반대로 맑고 깨끗한 음질 때문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쏘 EV의 알파인 오디오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넣을 바엔 썬루프나 천연가죽 시트 옵션을 넣으시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만 제외한다면 오랜만에 무난하고 좋은 차가 나와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가격도 토리스급 픽업 트럭의 전기차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처음 다룰 때와 다르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3천만원 후반에도 구매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 아닐까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쏘 브랜드 라인업 자체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무쏘 EV라는 이름 때문에 무쏘를 픽업 트럭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말이 아직도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실행 중인 계획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신차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시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이건 적절한 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과제는 명확해진 겁니다. 이전 KGM 차들에 비하면 괜찮네 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 대안으로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잘 어필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토리스 하이브리드가 그 시작이라고 보고요. 무쏘 EV는 앞으로 나올 차들의 맛보기 느낌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강조했던 과제들을 해결한 차도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리스 하이브리드와 무쏘 EV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간 말씀드렸던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인데 이게 드디어 실현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테스트는 김승현 편집장이 조만간 시승기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